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의 송영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POM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그 내용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일을 추진할 때 플랜 투 C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 관리자 중심의 어프로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POM에서는 특히 플랜 단계에서 골 세팅하는 단계도 구성원을 참여시키고, 특히 쉐어드 비전 앤 밸류, 일을 함으로 해서 어떤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것인가에도 또 일과 사람을 동시에 강조하는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퍼포먼스 플래닝, 또 이어서 진행이 되는 퍼포먼스 코칭 단계에서는 구성원들의 몰입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코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고, 마지막 C 단계는 그냥 평가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능력 개발을 도와주는 퍼포먼스 리뷰 단계로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POM은 사람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사상과 리더십이 바탕이 되어서 일과 사람을 함께 중시하는 퍼포먼스 관리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권유해드리는 POM의 대표적인 모델은 LEAP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LEAP인데요. Leading Engagement, 구성원들의 몰입도를 이끌어내고, AP, Accelerating Performance,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일과 사람을 함께 중시하는 POM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로세스 분립, 립의 그 5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퍼포먼스 골 세팅 단계입니다.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를 얼라이먼트 시켜주는 골 세팅 단계가 있겠고요. 이 두 번째 단계가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 쉐어드 비전 앤 밸류, 구성원들과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어떤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 단계는 퍼포먼스 플래닝, 기획을 하는 단계. 네 번째는 구성원들의 잠재 역량을 끌어내고 몰입도를 높이는 퍼포먼스 코칭의 단계. 마지막 단계는 퍼포먼스 리뷰 단계입니다. 평가뿐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능력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로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인 퍼포먼스 골 세팅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드림과 골을 비교해 본다면요. 드림이라고 하는 건 역시 리더의 몫입니다. 인텐저블하고 인비저블 하지만 비전을 향해 만들어 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죠. 하지만 뿌옇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구체화시킨 것이 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은 명확하고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타겟이 분명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가가기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골과 오브젝티브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골은 역시 리더의 몫이고, 오브젝티브는 구성원들을 위한 몫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골이 훨씬 더 좀 추상적이고 또 인텐저블하고 잡히지 않고 좀 범위가 넓고 좀 전략적이라고 한다면, 오브젝티브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또 아주 매우 텐저블 할 수 있는, 손에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은 좀 더 브로더하고 오브젝티브는 이제 구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통해서 개인과 조직의 성과가 관리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봐서 조직이 갖고 있는 그 목표와 그 하위 목표가 또 개인들의 목표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합의를 하고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 골 세팅 단계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전통적인 방법은 리더가 독단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밀어붙이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골 세팅 얼라이먼트는 상위 조직의 목표와 그 하위 조직, 더군다나 개인의 목표를 전략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미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함으로 해서 몰입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표 수립을 해 나갈 때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스마트 기법입니다. 스페시픽 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메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되고, 어테이너블, 성취 가능해야 되고, 렐러번트, 또 하고 있는 일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타임 바운드, 일정한 시간 내에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데, 역시 이 골 세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위 단계의 목표와 또 하위 단계, 나가서 개인 단위의 목표까지 얼라이먼트 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쉐어드 비전, 바꿔서 말씀드리면 공유 비전입니다. 비전의 공유라기보다는 공유된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창조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조직체에 깊이 스며들어서 다양한 행동에 응집력을 줄 수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합의된 비전을 공유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유된 비전에는 단순히 비전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요소가 더 추가로 되는 것이 있죠. 미션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일을 할 때 Y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tart with Y인데요. 미션이 바로 그 Y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공유가 되어야 된다.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의미가 공유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미션을 구체화시킨 모습이 바로 비전입니다. What이죠. 어디까지 갈 것인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이 비전이 구체화된 모습이 고얼과 오브젝티브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How에 대한 부분이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션과 비전과 가치는 삼위일체가 돼서 약방의 감초로 같이 구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가? 미션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심플 앤 클리어입니다. 단순하고 클리어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또 다양한 시각을 또 객관적으로 포함시켜야 되고 컬처를 반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리더가 직접 초안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성원들로부터 보고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리더가 초안을 잡고 그 초안을 나눠주고 구성원들과 토론을 해서 합의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에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제 미션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되면서 고민해서 만들어낸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 인력 개발의 전문성과 리더 양성의 열정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리더십 프로그램과 인재 경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리더 양성 및 성공을 돕는 성공 조력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미션이죠. 미션을 적어놓고 다니는 사람과 그냥 다니는 사람과는 처음엔 차이가 없겠습니다만은 진정성에서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P2 단계는 공유 비전의 단계입니다. 리더 역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을 공유하는 것, 또 일의 의미를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션과 비전을 구체화시켜서 퍼포먼스 목표를 만들고 또 전략을 세우고 실행 계획을 짜게 되면 마지막에 KPI로 연결될 수가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조직의 미션과 비전이 개인별 KPI로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비전이 나에게 오는지를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일의 몰입도와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공유 비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어느 때 더 중요할까요? 조직이 방향을 잃거나 의견이 엇갈릴 때, 혼란이 생길 때, 또 상위 단계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 공유가 필요할 때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고 또 비전 추구를 위해서 과감히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몰입도와 관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유 비전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P2 단계에서 강조해왔던 공유 비전 또 미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위일체의 마지막 하나인 밸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은 리더가 핵심 가치도 중요합니다만은 일에 임하는 워크 밸류, 일을 함으로 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겠는가,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일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밸류를 정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P2 단계의 공유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공유된 비전, 아울러서 미션의 공유, 가치의 공유도 삼위일체로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P3 세 번째 단계가 되겠는데 퍼포먼스 플래닝입니다. 통상 엔데는 플랜 두세 할 때 이걸 이제 플랜이라고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우리 앞에서 P1, P2를 통해서 목표를 정형화하고 상위 목표, 하위 목표, 개인 목표를 얼라이먼트 시켜주고 또 이를 함으로 해서 생기는 비전과 미션과 가치를 공유함으로 해서 그걸 안고 플래닝 단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이 플래닝 단계에서 특히 퍼포먼스 플래닝 단계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목적은 목표를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소통이 가능하고 성과의 증진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담당자들의 퍼포먼스를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공을 도와줄 수가 있겠고 또 일을 하면서 피드백과 코칭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이 플래닝 단계에서는 주로 어떻게 오퍼레이션을 할 것인가 실행력을 높이는 쪽으로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POM에서는 한 단계를 더 추가합니다. 전략적 플래닝 단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션 비전을 구체화시킨 게 골인데 이 내용을 안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들과 플래닝 단계를 참여시킬 때 이렇게 해라 실행 단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단계를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실행력을 높이는 쪽으로 추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다양한 이 퍼포먼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HR과 구성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일을 시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공유하고 미션을 구체화시키고 또 목표를 연결시켜서 조직의 목표와 하위 목표를 일체화시키고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참여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플래닝 단계인데요. 1, 2, 3가 다 플래닝 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것 구성원들의 참여, 일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4 네 번째 단계는 퍼포먼스 코칭의 단계입니다. 코칭이 왜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소통과 코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영 현장에 가보면 소통 대신에 호통 치고 계시고 코칭 대신에 티칭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말하는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문제 해결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잠재 역량을 일깨워 주는 거죠.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게 해주고 또 자기 발견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코칭을 전개할 때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처럼 밑에 구성원들, 팀원들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저 친구들 가운데 팀장이 나올 것이고 임원이 나올 것이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믿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을 해 나가는 동안에 풀어야 될 과제에 대한 답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다. 그 스스로 풀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단지 리더는 상호작용, 바꿔서 얘기하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끌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와 같은 코칭이라든가 경청을 해나갈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부여인데요. 다니엘 핑크는 이제 동기부여 2.0 시대가 지나고 3.0이 대두가 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은 뭘까요? 농경시대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했던 것, 그 동기부여가 1.0이고 2.0은 채찍과 당근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나귀가 아닌데 뭐 홍당무나 채찍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와 같은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진정한 동기부여는 내적인 동기부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트리직 모티베이션인데요.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자율권을 주는 것이다.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거죠. 메스터리,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퍼포스, 앞 시간에 얘기했던 비전과 미션과 공유를 하는 것처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가 어우러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몰입도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율권을 주고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도와주고 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칭의 단계를 진행해 보다 보면 코칭의 끝은 어딜까요? 역시 맨 마지막은 임파워먼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일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리더가 갖고 있는 역할을 맡기는 거죠. 직접 주는 거죠.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구성원들은 한 직급 이하의 일을 진행할 수가 있고 또 반면에 리더는 반복된 업무에서 벗어나서 변화와 혁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 양쪽이 다 좋은 거죠. 결국에는 임파워먼트는 리더 입장에서는 리더십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구성원들은 한 단계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도를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플랜 2 C 단계에서 이제 두 단계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C 단계입니다. 종래의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평가는 정해진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중심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퍼포먼스 리뷰는 평가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IDP, 개인별 발전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뭐 체크리스트를 이용한다든가 또 인터뷰를 한다든가 또 뭐 랭킹을 매긴다든지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이것도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어세스먼트 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강약점을 파악을 하고 또 피드백을 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본인에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상하 관계, 동료 관계를 다 같이 물어볼 수 있는 다면 평가, 360도 평가도 하고 있죠. 어떤 기업은 720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이 필요하고 또 향후 개선 계획 또는 발전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도를 평가한 이후에 향후 역량 개발을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퍼포먼스 리뷰 단계라고 하는 것은 피드백을 얘기하는데요. 역시 부하들은 리더가 던지는 피드백 덕분에 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피드백에는 네 가지 레벨의 수준이 있다고 보는데요.
맨 밑에 가장 낮은 수준은 방관자형입니다. 리더가 피드백을 하지 않는 거죠. 방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선택적 피드백. 좋은 것만 골라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밑에 구성원들은 지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만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헐리우드 피드백. 오버액션 하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크게 침소봉대하는 것,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적 피드백이다. 리더가 평상시에 준비하고 메모하고 관찰한 내용을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사와의 퍼포먼스의 끝은 IDP로 연결이 됩니다. 개인의 개발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죠. 종래에는 스스로 자기가 커리어 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리더와 회사의 목적에 맞추어서 경력 개발을 시켜주는 IDP 프로그램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IDP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과 조직의 요구사항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로서의 경력 개발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은 자기의 경력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가 있겠고, 조직에서는 조직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전략적으로 키워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플랜 2C를 페어의 단계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구성원들을 기계로 봤습니다. 머신으로 본 거죠. 리더는 생각을 하고 구성원들은 두잉을 했다는 그런 관계로 풀어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와서 휴먼 리소스로 바뀌게 됐죠. 다양한 자원 중에 하나로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구성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탤런트가 됐습니다. 탤런트 매니지먼트, 인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의 차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재를 보는 그 가설이 어느 시대의 가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머신입니까? 휴먼 리소스입니까? 탤런트입니까? 진정으로 탤런트를 갈아타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